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지난 주말 LG화학이 급등을 했죠. 자, LG화학의 이 물적 분할 관련 소식으로 급락을 한 이후, 또 현대 코나가 화재가 또 발생했다라고 하는 소식, 그 속에서 이 국민연금이 이 물적 분할에 반대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던 이유, 또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의 ITC 분쟁의 향후 스토리, 그리고 LG화학에 있어서 지분을 40%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입장, 이런 부분들과,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삼성 SDI의 실적과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자동차 배터리가 왜 질주 본능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 있어서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 자, 요 뉴스로 이렇게 LG화학을 한번 볼 수가 있죠. LG화학의 LG화학을 비롯해서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다가, 그죠? 8월 달에 이 실적, 그죠? 2, 4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들 부분 속에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할 거 없이 2차전지 모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었던 부분이 뭡니까? 처음 부분은 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그죠?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관련해서 배터리데이 부분에서 뭔가 획기적인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먼저 약세를 보였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요 타이밍에서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고평가됐다, 이딴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하락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다시 재차 하락을 했었던 부분은 뭐예요? 이 배터리, 테슬라 배터리에 의한 하락을 한번 맞았고, 그런데 실제 배터리에서 나온 건 없습니다. 나온 거 있죠. 나온 거 있는데 뭐예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뚜렷한 게 없다. 그리고 2년 내에 배터리 반값 자동차 이 배터리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네가 왜, 그죠? 뭐 배터리가,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뭡니까? 뭐 배터리가 2차전지 배터리가 슈퍼마켓 가서 아이스크림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노하우, 축적된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죠? 급락을 한번 맞았습니다. 또 급락을 맞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물적 분할 뉴스로 급락을 맞았죠. LG화학의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그 물적 분할로 뉴스로 급락을 한 이후, 또 반등을 하다가 코로나 화재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현대 EV 코로나가 코로나다 코나, 그죠? 코나의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또 급락을 맞았죠. 그러다가 반등할 만하다가 이제 10월 30일 임시주총에서, 그죠? 국민연금이 반대한다, 그리고 뭐 그런 소식으로 조금 반등을 하다가, 야 진짜 10월 30 임시주총에서는 물적 분할이 분사 통과됐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이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었죠. 자, 뭐 관련된 뉴스 부분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10월 19일, 18일 날 이미 이제 뉴스가 났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19일 날 아까 주가 영향을 보였고, 자,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종목과 관련된 내용 부분 등 중에 이제 LG 화학의 분사의 막전 막후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LG 화학이 전지사업부 부분에 있어서 뭐 이 분할을 결정, 그죠? 기존 주주들이 불만이 터져 나올 건 분명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결국 물적 분할을 한 상황이고, 그 속에서 이제 아까 급락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전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왜 국민연금은 10월 달에 이 LG화학 주식 52만 주를 팔았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죠. 자, 국민연금의 부분에 있어서 왜 9월 10월 달에 LG화학 주식을, 사실 저 주가가 하락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물적 분할과 관련된 소식 부분에 있어서 약세를 보인 부분 속에서 국민연금이, 기관 중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강하게 약 52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9월 10월 달에. 그네들은 뭐에 2대 주주죠. LG화학에, 그죠? 삼성전자도 2대 주주고, 또 LG화학 부분에 있어서도 이 10%가 넘는 지분율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이 LG 화학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뭐 그네들 말로는 이 주지 가치를 훼손한다. 물적 분할은 주지 가치를 일정 정도 훼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투자를 하리라고 보는 국민연금이 그러한 단기적인 시한,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 뉴스 흐름 플로우에 너무 집중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개인 투자가도 아니고, 장기 성장성,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될 연금이라는 부분이, 그죠? 하나하나의 뉴스와 관련된 부분, 커다란 시장 판단이나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성, 산업의 성장,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70만 원 아래에서 줄기차게 51만 주를 매도한 부분이 좀 안타깝죠. 우리 돈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과 우리 돈에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쪽인데, 그죠? CATL이 제가 매번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게 뭐예요? 글로벌 지금 마켓 시어의 1, 2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CATL. 그 속에서 나름 이 글로벌 시장 부분에 있어서 선점을 해서 성장하는 LG화학,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 투자,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매번 우리 이 국내 증시를 등지고 서학겜이라고 불리면서 해외 시장, 해외 테슬라니 애플이니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우리 증시 주변 여건이 잘 개선돼서 우리 기업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한다면 그것이 국위가 아닙니까? 그죠? 왜 우리가 우리나라의 자금을 가지고 해외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해외 기업들의 자금을 넣어서 그네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저는 좀 원치 않는 스타일입니다. 애국주의적 사고이기도 하고 또 민족주의적 사고가 놓여져 있는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국내의 굴지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확실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굳건히 할 수 있게끔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1등 기업, 될 수 있는 기업, 부실한 기업이 아니라 성장하는 산업, 성장하는 섹터에 1등하는 기업들에게는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좀 국민연금이 그런 뉴스에 개인 투자가도 아니고, 그죠? 단기적인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가슴 아픈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기술적 흐름 속에서 제가 이제 이때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마찬가지고, 제가 요 11월 3일 날, 그죠? 11월 3일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늦은 수도 있겠지만 여기 삼성 SDI와 그죠? LG화 글로벌 마켓이 1위다. 재탈환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 11월 3일 시점이 언제냐를 한번 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놓여져 있는 물적 분할로 여기 급락을 하고 코로나 화재로 급락을 하고 또 임시주청에서 물적 분할 분사 통과
이 부분을 가지고 또 10월 30일 날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이 10월 29일 날 저점이 나오고 61만 원 라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임시주총 물적 분할 분사 통과는 사실 국민연금이 반대한다고 통과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뉴스를 가지고 뭐 그나마 그 주총 전에는 조금 상승했다가 통과가 되니까 급락을 했고 또 이날이 금요일인가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이 그 시장 흐름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도가 나왔었던 부분이 10월 30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혹시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 옌트그룹의 알리페이가 그죠? 상장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자금 마련에 대한 부분이 일정 정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하고 또 그 속에서 유럽 시장이 급락을 하는 부분, 그죠? 유럽 시장이 코로나 재확산을 통해서 경제 재봉쇄와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악재였기 때문에 사실 요 121 이평선 라인 부분 정도 오면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죠? 사실 그 타임 부분에 있어서 매수는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요 타이밍이죠, 그죠? 여기에 이 저점 60만 원 깨졌을 때가 매수를 하면 가장 좋은데, 그죠? 사실은 요 시장보다 요때 라인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어디냐? 이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예측 매수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지만 이 하락의 추세 흐름을 갖고 온다. 그죠? 그 하락의 추세가 갖고 올 때는 그죠? 두 가지 관점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 요 하락의 추세 라인 부분을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부분이 전저점을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 근데 사실 이 라인 부분을 매수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나 보유하고 계셨던 부분이 정고점을 하회하게 되면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은 우리가 기술적 부분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이전 저점을 이탈을 하면 매도다. 또 정고점을 돌파하면 매수다. 이런 가장 기술적인 부분도 어떤 부분이 함께 담보돼야 되느냐면 그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느냐,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죠? 성장하는 기업.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전저점을 하회하는 만큼의 약세를 보여준다면 그건 뭐예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정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과 산업 그리고 영업이익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과 그리고 각 그 기업의 그리고 그 섹터의 성장과 이런 모든 흐름을 같이 생각해서 기술적 지표를 바라봐야지 그냥 이전 저점을 이탈했다고 매도하라 이런 기술적 분석은 꽝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이해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다. 기술적 분석과 그 기업의 실적과 그 기업의 속해 있는 산업이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60만 원 요 라인에서 매수를 했으면 잘 좋았는데 여기가 이제 11월 며칠입니까? 이제 11월 2일 월요일인데 저는 이제 11월 3일 날 이 추세 우리가 매도하고 매수하는 요 라인 부분을 기다렸는데 요런 라인을 기다리다가 들어오지 못했을 때는 이 하락의 추세를 그죠? 하락의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 그죠?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거 돌파하는 시점 부분에 또 봐야 될 부분이 이 돌파하는 시점에 수급을 누가 갖고 들어오느냐. 그죠? 외국인이나 기관 그 둘 중에 하나가 세게 매수가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요게 이제 11월 3일이죠. 그죠? 자, 11월 3일 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1월 3일 날 이제 제가 우리 카페 회원 분들이 6,000명입니다. 6,000명 중에 그죠? 6,300명인가 그러는데 3,400명한테 LG화학 1위 재탈환의 의미 이거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한테 올려드렸었던 LG화학 11월 3일 날 아침 10시에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이거를 올려드리면서, 이제 LG화학 2차전지 배터리의 진군, 그 질주 본능이 나왔다. 그죠? 자세한 내용은 요때 이제 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여기 요 LG화 글로벌 마켓시의 1위 재탈환의 의미, 여기에 보면 9월달 이 성장의 동향 이런 부분들은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요 11월 3일 부분이 돌파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 돌파의 시점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를 해야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쉬었다가 돌아 나가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제반 이평선 부분을 다 돌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6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 라인, 돌파했던 라인 부분, 그때가 가격 라인이 63만 5천 원, 63만 5천 원 라인 부분, 이 부분이면 결국 1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 타이밍 부분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이 향후의 추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외바닥 라인에서 돌아 나올 때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기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죠. 자, 거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LG화학과 관련된 레파토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LG화학의, 그죠? LG화학의 우리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뭐냐? 자, 막전 마크 스토리, LG화학의 막전 마크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LG화학의 지분을 외국인들이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0%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시가총액 50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몇 조예요? 20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20조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입니다. 만약에 지난 10월 30일 날 LG화학의 임시 주총일 때, 그죠? 임시 주총일 때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일부 외국인 쪽 라인 부분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같이 반대를 했다면 물적 분할이 통과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압도적인 차이로 82%인가 주총에 참여한 부분들 속에서 80%가 넘게 물적 분할을 찬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외국인이 찬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가들은 단기적인 시세에 쫓기기 때문에, 그죠? 이 LG화학이 분사를 하게 되면 주가가 안 좋다, 이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은 뭐예요? LG화학의 특수 관계인이거나 아니면 또 외국인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8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50조의 시가총액 중에서, 그죠?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조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왜 찬성을 했느냐? 그네들은, 그죠?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걸 몰랐을까요? 20조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러면 결국 저는 개인적인 생각,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LG화학과, 그죠? 내고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죠? 그 내고라는 건 결국 앞으로 향후에 분사될 기업에 대한 지분을 일정 정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든지, 아니면, 그죠? 아니면 LG화학의 향후 부분에 있어서의 배당을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보장, 아니면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 앞으로 분사될 자회사에 대한 부분, 그것을 나스닥에 상장시키든, 여하튼 LG화학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 당근을 제공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한번 저쪽 수급으로서도 볼 수 있지만, 아주 여러분들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 사실 물적 분할이 나온 이야기, 뉴스, 요때
그죠? 그 이전에는 계속 비중을 줄이다가, 그죠? 이 외국인은 이미 어쩌면, 그죠? 어쩌면 LG화학한테 이미 물적 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적 분할이 아니라 분할에 대한 소식은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주주 가치를 위해서는 인적 분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오히려 매도를 하고 그죠? 그리고 물적 분할 뉴스가 나오면서부터는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지요. 그러면서 잔파도인 코나 화재 여러분들 제가 이런 코나 화재 났을 때도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차량만 화재가 나는 게 아니다. 내연기관차도 화재가 나고 여러분 BMW 여름에 뭐 저 화재 나는 건 무슨 뉴스 봤잖아요. 하다못해 테슬라도 화재 뉴스 얼마나 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올라왔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과정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런 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도 뭐에 기술력으로 보완해서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그와 관련된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산업들은 리콜이라든지 또 이런 화재 이런 거 관련돼서 일정 정도 충당금을 쌓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과민 반응할 이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연금은 참 무식하게 52만 주를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가와 함께 개인 투자가의 매도를 함께 부채질한 거죠. 반면에 외국인들은 싼 가격에 잘 보세요. 차트 흐름을. 그러면 이 라인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왔었던 이 물적 분할과 관련된 뉴스 잘 돌아 나오다가 여기 물적 분할과 관련된 뉴스 때문에 떨어졌었던 이 음봉 여기까지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어제 이제 그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뭐에 살짝 저항을 받긴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이때 이 물적 분할과 관련된 뉴스 그 속에서 지금 한 달 반 동안 줄기차게 매수를 하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고점 돌아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LG화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죠? LG화학이 이 2020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9천억이다. 9,021억.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그죠? 그리고 뭐예요? 전지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죠? 거기에 그 뭡니까? 그 화학 부분 이쪽 부분도 뭐예요? 수익을 잘 창출해내고 있고 이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뭐예요? CATL이 시가총액 23% 9월달 글로벌 시장 23%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중국의 CATL이 뭐예요?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에서도 LG화학보다 마켓 쉐어가 이제 1% 적었고 LG화학이 24%로 1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죠? 중국 시장에서 성장이 큰데도 불구하고 1등을 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조금 성장이 주춤하고 있는 이 미국 시장까지 성장 흐름을 갖고 오게 되면 엄청나게 뭐예요? 이 LG화학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뜻 이해하셔야 돼요. 중국이 잘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CATL이 LG화학보다 지고 있는 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 3분기 들어서는 이 중국 전기차 판매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24%의 점유율을 LG화학이 차지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흐름들로 바라봤을 때 LG화학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 다만 이제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술적 부분은 이제 참고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전 고점 73만 원 요 부분이 조금 쉬어갈 만한 위치는 되는데 그죠? 그렇다고 밀린다고 매도할 이유는 없다. 그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뭐냐?
가장 시장에 있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2차 전지를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주도주는 그죠? 주도주와 주도 섹터는 잠시 쉰다. 그죠? 자, 이렇게 이 3월 19일 저점 이후에 이렇게 5개월 동안 급등을 했는데 2달 동안 좀 쉬었습니다. 2달 동안 쉬니까 뭐 이제 끝났니 뭐니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초지일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LG화학, 삼성, SDI 이런 우리 시장의 가장 핵심인 이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이 두 종목이 만약에 시장 하락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인해서 하락을 들어오게 되면 이 시장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장과 관련 내용은 또 이후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시장은 급등 흐름을 시장의 급등,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의 급등이 아니라 그죠? 이 섹터 내에서 주도 섹터의 화려한 부활을 지금 알렸다. 그래서 제가 어제 MTN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LG화학, 삼성, SDI 이것을 공략하지 못한다면 주도 섹터를 공략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요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놓여져 있죠. 무슨 거냐면 이 LG화학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제가 지금 이게 좀 서툴러서 여기 제가 이 LG화학과 관련된 여기 카페에 이건 요 3,400명 들어간 카페 MTN 카페는 무료입니다. 카페 가입만 하면 여러 가지 제가 올리는 내용 여기에 뭐 많은 내용들 종목과 관련된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을 올려놓은 건 여러분 다 이제 이 골드 회원 게시판만 못 보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제 마지막 남은 이 ITC 배터리 소송전 사실 이 지난달에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 연기가 된 것도 사실 트럼프가 그죠? 그 지역 내에 일자리 창출 이 부분 때문에 좀 이 연기를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이 배터리 라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합리적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LG화학의 승소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 봤을 때 고임금의 일자리를 훼손하면서까지 SK이노베이션을 패소하게끔 할 것이냐 아주 그 부분은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LG화학한텐 잃을 게 없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관련주이고 또 9월 달에 급격하게 성장한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 관련 섹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계속 고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 소송 부분에 있어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다라는 쪽이 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직격탄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LG화학이 만약에 SK이노베이션한테 진다. 이 소송에서 그래도 LG화학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승소를 하면 더 많이 좋아지는 거지. 그죠?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승소를 해도 좋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패소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행여나 패소했을 때는 치명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SK이노베이션은 권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이리스크를 동반해서 행여나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SK의 승소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본다면 그거를 SK이노베이션을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50대 50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승부를 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죠? 대안이 없다면 몰라도. 자, 그러면 LG화학이 부담스럽다. 물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다가 언제든 매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라면 저는
물적 분할과 관련된 노이즈는 일정 정도 끝났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삼성 SDI를 공략하는 게 낫죠. 그죠?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11월 3일 이때도 삼성 SDI와 LG화학을 공략을 해야 된다. 11월 3일부터 출발했어요. 그죠? 11월 3일 실질적으로. 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도 여기서 이게 하락 추세였거든요. 이 하락 추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추세 하락을 이어오다가 그죠? 조정을 하락이 아니죠. 조정이죠. 그죠? 이렇게 하락 조정을 보여오다가 여기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죠? 통과한 흐름 속에서 가니까 뻥뻥뻥 뻥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월봉에 가파릅니다. 그러면 이 월봉이 제 캐어님 중에 이렇게 월봉이 가파르서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한 가장 기본입니다.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 강한 섹터 이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삼성 SDI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낸 거 기억하시죠? 매출액이 2분기 대비 20% 증가했고 그죠? 그래서 3조 800억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뭡니까?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해서 2,674억 원입니다. 그죠? 4분기에 삼성 SDI는 매출액이 또 12% 증가하면서 3조 5천억 정도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뭐예요? 13% 정도 증가해서 3천억. 그죠? 그렇다면 3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4분기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삼성 SDI와 LG화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어떤 얘기? 우주와 관계된 부분. 이거 지금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죠? 유튜브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잘 봐야 된다.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에 에너지의 혁명, 에너지의 변화가 오는 거다. 태양광이나 수소나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시장의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비단 바이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에너지 혁명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발달하게 되면 그죠? 우주에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달나라를 가는 게 목적이고 달나라에서는 다른 우주를 우주의 전 세계를 탐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로켓 추진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자체 발전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 자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고도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로 한 가운데에서 태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 자체적으로 저장을 해서 로켓의 분사 흐름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상황. 저는 기술은 잘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바라보고 그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또 ESS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매력도 함께 갖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냥 배터리 하면 자동차 배터리만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다. 그죠? 여러분들 청소기, 무선 청소기에 들어가는 게 다 2차 원통형 배터리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도로변에 널려 있는 자동차 옆에 그 길쭉한 거 서 있는 거 그거 뭐예요? 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애들 타고 다니고 직장인들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돈 넣고 이렇게 가는 거 그 이름이 전동 퀵인가? 전동 뭐예요? 하여튼 그거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의 수요. 제가 예전에도 전기차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향후의 선박도 그죠? 향후에 이 선박도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그 속에서 태양광이든 그죠? 태양광을 받아서 선박이 움직이는 시대도 올 수 있다. 그 전에는 물론 배터리 2차 전지 쪽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바이든 아직 미국 시장에 그 노이즈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죠? 대선과 관련된 그런 시황과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 오후에 다시 업로드 해드릴 텐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2차 전지에 관련돼서 배터리
삼성 SDI와 LG화학이 이 시장의 가장 확실한 대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LG화학의 막정 많고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의 질주 본능, 국민연금의 매도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 마바라 같은 기관 애들 매도, 한 치 앞도 못 보는 애들, 한 치 앞만 보는 애들, 그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또 SK이노베이션과의 그 분쟁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간다. 목표가 얼마? 그것까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